바로 배우 이시영 씨입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이시영 씨가 어제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왔습니다. 둘째를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깜짝 공개했는데 근데 넉 달 전에 이혼 소식을 우리한테 알렸잖아요. 어떻게 과연 임신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배우 이시영 씨가요, 올해 초에 이제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이제 아들 하나를 이시영 씨가 이제 직접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둘째 임신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이혼은 이미 했고 둘째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야? 일인가 했었죠. 상황에 대해서도 이시영 씨가 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 그러니까 이혼을 준비하고 어느 정도 법적 관계가 마무리될 무렵에 이전부터 결혼 생활 중에 둘째를 꼭 가지고 싶어서 시험관 시술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냉동 배아를 이제 준비를 해두고 있었는데 네. 냉동 배아가 무한정 보관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보관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군요. 이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이 냉동 배아의 폐기 시점이 다가온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 배아를 그냥 내 손으로 폐기할 수 없어서 이것을 이제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인공수정을 해서 얻은 둘째 자녀다 이렇게 밝힌 거죠. 이제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 전 남편은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오로지 나의 선택으로 이렇게 임신하게 됐다 밝혀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둘째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것도 이혼한 후에 그리고 전 남편의 동의도 없이 스스로 결정해서 아이를 가졌다. 보통은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라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시영 씨는 현재 첫째 아들과 함께 미국 뉴욕에서 한 달 살이 중이라고 하는데 불과 2주 전에 드라마 홍보차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임신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시영이는 노알코올. 나 진짜 너무 꼴불견이다, 진짜, 그치? 아니, 저는 술을 정말 좋아해요. 술을 정말 좋아하고. 아니, 근데 제가 조금 치료받는 게 있어가지고. 술을 당분간 조금 마시면 진짜 안 돼서 죄송해요. 술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 유튜브 채널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제 토크를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 치료를 받는 게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반초에서 생각해 보면 저때 배아를 시술하는 것 아니었냐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어떤 멘트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혼인 관계가 끝났는데 끝났죠. 제가 전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혼인 관계는 끝났어요. 그런데 나의 어떤 생식세포가 나의 동의가 없이 어쨌든 간에 사용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한 어떤 뭐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이 생명 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또 아이를 임신한 과정, 네.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도 투입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아이에게 그러면 과연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과 이런 감정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는 먼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저출산 시대에 뭐 이렇게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긴 한데 또 이 전 남편의 어떤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 그 사실 근데 동의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확인해봐야겠지만 남편이 직접 밝힌 내용이어가지고 네. 동의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임신 가능한가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지금 함께 던져주고 있는 이시영 씨의 둘째 임신 소식입니다. 임재 변호사님 그리고 태교 방법도 사실 독특했잖아요.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실 이야기들이 있었고 때로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이제 등에 업고 히말라야 등반 같은 걸 시도하기도 하고요. 평소에도 아이를 업은 채로 산행을 자주 했어요.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렇죠. 대단하죠. 사실 저도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 손잡고 걸어가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체력을 써가면서 아이에게 이런 경험을 해준 게 한다는 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좀 비판하는 여론이 있기도 했습니다. 위험하잖아요. 그 뭐 일반 그렇죠. 뒷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단 아이의 안전, 저렇게 추운 곳에 아이가 원해서 간 것이냐, 너무 엄마 위주로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도 했는데 지금은 일단 미국에서 이 아들과 한 달 살이 중이다라는 부분이 SNS를 통해서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 투어를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이고 운동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육아 방식으로서 적합한가? 이 부분은 사실 예전부터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임신 소식을 깜짝 전해왔고 그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편의 동의 없이 착상해서 지금 임신 몇 개월지는 아직 안 나왔죠? 그죠. 사실 근데 앞으로 그 부분이 법적으로는 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당연히 이 혼인한 그 두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혼한 상태잖아요. 네. 하지만 이혼을 했어도요. 이혼 후에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이전에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출산을 하느냐가 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지금 이혼 시점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을 하면 일단 무조건 그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되는데 네. 만약 300일을 넘어서 출생을 한다면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전 남편이라고 해도 네. 일단 한 차례 더 인지라는 법적인 절차,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는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정확한 이 출생 시점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데 네. 추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시점의 부분도 법적으로는 좀 여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축하받아야 될 소식이긴 한데 둘째 임신했다는 게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인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한테 가끔 예능 프로에서 섭외가 들어와요. 어떤 동명이인, 동명이 네.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인 줄 알고 섭외 전화가 들어오는데 제가 이런 질문에 답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답 안 하면 방송 사고거든요. 일단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법원 판례에는 사실은 이제 이 친부의 거부 이사 하지 말아라 네. 라는 의사는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옛날 과거 판례를 보게 되면 유산 사건에서는 네. 이를 시술해서 명확하게 이제 남편이 시술을 거부하거나 배아 폐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네. 그런 경우에 병원이 체외 수정을 통해서 이제 출산할 경우 이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병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런 판례가 있어서 물론 뭐 법적으로 굉장히 지탄받을 사안이고 지금 정확하게 남편이 거부했는지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건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일각에서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마 윤주진 위원님 예. 연예인 특혜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동의 없이 이렇게 이식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남편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네. 특히 또 상대가 누가 보더라도 연예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파만파 엄청난 논란이 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것이 네. 혹시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해준 게 아닌가 어. 뭐 그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재혼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네. 제가 가장 특히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은 물론 제가 어떤 한 생명의 문제를 갖고 돈 문제를 마련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사실 요즘은 이혼을 한 이후에 양육비 문제가 정말 예민한 문제거든요. 근데 물론 이 남성이 뭐 경제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양육비 같은 그런 부담이 없다라면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자녀를 양육비를 대야 된다라는 거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물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서 혼자 임신한 경우에는 적어도 그런 결정을 한 여성 혹은 뭐 어떤 당사자가 상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도록 하는 것이 전 맞다고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다만 아이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또 제가 봤을 때 남편이 그렇다고 이게 화풀이를 할 수가 없는 게 결국은 자기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시영 씨에게 막 화풀이를 해봤자 결국은 나의 아이의 엄마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물론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정말 원만한 합의의 이혼이라면 이런 문제도 잘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파국으로 끝났다면 이런 문제가 정말 평생 동안 좀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윤주지 위원께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근데 뭐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네. 물론 저는 혼외자 임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제 가치관을 떠나서 네. 나의 자녀잖아요. 네. 나의 자녀인 이상은 또 천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안고 가야 되는 하나의 짐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가지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정말 이시영 씨의 처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정말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네. 최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한다면은 괜찮겠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본인에게 당사자에게 짐이 된다면은 네. 그러면 정말 좀 힘들 수 있겠죠. 이인철 소장님도 저는 마찬가지입니까? 일단 굉장히 이렇게 존경스럽네요. 왜냐하면 배드파더스라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혼하고 자녀 양육 돌보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실명 공개하기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내 의사는 아니지만 네. 전 부인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출산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진다. 아하. 저는 이거는 뭐 굉장히 이런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견은 말씀 안 해주시나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자와 난자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근데 이제 지금 이시영 씨의 경우처럼 남편의 동의 없이 병원에 가서 기존에 이 얼려놨던 이 배양되어 있던 그것을 자신의 몸에 지금 넣겠다고 했을 때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시험관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생명윤리와 법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만들어진 이 배아라는 건 정자와 난자를 외부에서 이제 수정을 시키는 건데 네. 채취를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채취 시에 이미 엄마와 아빠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그 동의서는 병원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냉동한 상태로 이 수정이 된 상태의 배아가 얼려 있는 건데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보면은 네. 이 배아를 이식하러 엄마가 갔을 때 보통의 경우라면은 배우자와 함께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겠죠.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와 함께 가고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도 함께 듣고 하겠죠. 네. 그리고 병원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이때 뭐 이식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곳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배아를 이식할 때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실무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병원에서는 당연히 아빠와 함께 오니까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가 된 부분도 있고요. 동의서를 별도로 받는 것도 있는데 이시영 씨는 워낙 유명인이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 사실상 아빠 없이 병원을 방문해도 이것이 용인됐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존재는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입법의 미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는 워낙 다양한 가족 관계가 존재를 하고요. 이 생명의 탄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으니까 추후에는 좀 입법이라든가 좀 보완을 통해서 배아 이식 단계에서도 어떤 동의를 구한다거나 추가적으로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추측이 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이런 걸 약간 입법 차원에서 좀 보완해야 될 필요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미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법안이라는 게 항상 시대를 뒤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이 생기면서 우리 법에 이런 허점이 있구나 하고 인지를 하고 이걸 개정을 해 나가는데 네. 제가 쭉 들어보니까 문제는 확실히 세상 만사가 신통방통 소통이 문제다. 신통방통. 신통방통하게 소통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시영 씨가 전 남편과 이 소통을 좀 잘했거나 또 병원과 또 어떤 그 전 남편이나 이시영 씨랑 소통이 잘 됐으면 네. 이런 어떤 좀 애매한 문제는 안 일어났을 텐데 어쨌든 제가 제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내 혈육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또 나도 가정이 만약에 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이 아이도 자라서 생활을 하고 살다가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을 때 또 이 아이는 또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법적 어떤 보완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이시영 씨라든지 또 어떤 본인들의 어떤 신중한 결정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편 없이 출산을 강행하겠다고
그리고 임신 소식을 알려온 이시영 씨 얘기.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 대중들을 좀 놀라게 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시영 씨 소식 말고도 사실 그 전에도 결혼하지 않고 깜짝 뭐 출산 소식이라든지 뭐 임신 소식을 전했던 연예인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좀 최근에는 정우성 씨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문제와는 좀 다른 결입니다.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 않을 것이고 혼인을 할 계획은 없지만 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맞으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바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담겨 있는 출산이었다. 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은 사실상 최초에 이 배아를 만들 때는 아버지의 동의가 있었지만 출산으로 가는 과정에 동의는 없었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 전 남편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네.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도 소통을 하면서 지내겠다. 네. 그리고 이미 첫째 아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소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은 이번 사안은 다행스럽게도 아마도 이제 친부로서 인지를 해서 아버지로서 등재가 되고 이후에 양육비라던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리는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게 앞으로 시작일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만약 다른 사안에서 네. 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한다거나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엄마 혼자 키우기로 합의를 했는데 자녀가 나중에 아버지에게 나를 자녀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했을 때 그때는 우리 법원이 어떻게 해줄 것인가. 엄마와 아버지에서는 합의가 모두 끝난 부분이지만 자녀 입장에선 지금 합의의 주체로서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컸을 때. 그렇죠. 나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를 던지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